예, 이런 그 뜻깊은 자리에 참여를 할 수가 있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내용은 이제 위암과 영양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는 가장 중앙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간, 그 다음에 담낭, 그리고 비장이 있고 그 뒤쪽으로는 이렇게 췌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식도하고 십이지장하고 그 사이에 주머니 모양처럼 이렇게 모양을 가지고 있는 장기가 되겠습니다. 그 위가 하는 역할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음식을 갖다가 먹고 그 소장에서 영양분이 흡수될 수 있는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위가 작용을 하는데요. 그 물리 작용, 그러니까 믹서기와 같은 역할을 하죠. 음식을 잘게 가는 역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위가 연동 운동을 해서 믹서기처럼 잘 음식을 곱게 가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소화액이 분비가 됩니다. 위액이라든지 또는 소화액 같은 것들이 분비가 돼서 이 영양분이 소장에서 흡수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자 형태를 띤 형태로 알갱이 모양으로 잘 분해를 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는 장기가 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적인 작용하고 이제 화학적인 작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 화학적인 작용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면은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섭취를 하면은 그게 바로 우리 몸에서 섭취가 되는 게 아니고 분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위산이라든지 이 펩시노젠이라고 하는 이런 소화액이 위에서 분비가 돼서 이런 그 소화액을 통해서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분자 형태로 잘게 쪼개져서 소장에서 흡수가 되는 이런 화학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의 기능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위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물리적인 작용이라든지 화학적인 작용에 이상이 생기게 돼서 결국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는 증상, 미식거리는 증상, 답답한 증상, 그리고 이 쓰리고 굶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런 위암 같은 게 생길 경우에는 체중도 빠지고 보시는 것처럼 이 출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토한다든지 또는 대변 색깔이 검게 되는 증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위암에 걸리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대부분 이제 환자분들이 나는 평상시에 증상이 없었는데 왜 위암이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경우, 증상이 없는 경우는 초기입니다. 초기인 경우에는 대부분 증상이 없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증상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 진행성 위암,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초기가 아닌 진행성인 경우가 많다는 걸 꼭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 따라서 우리가 이런 건강검진을 갖다가 하는 목적이 증상이 없는 이런 초기 암을 갖다가 증상 있는 없는 그런 초기의 암을 갖다가 진단하기 위해서 이런 정기적인 조기 검진을 하는 목적이 이제 그런 데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위암은 어떻게 발생을 하느냐? 사실 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환경적인 요인, 유전적인 요인, 그리고 이제 헬리코박터 같은 균 같은 감염이 있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위에 있는 정상적인 세포가 이 암세포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환경적인 요인 중에서 음식 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먹음직스럽죠. 굉장히 우리 보기에는 건강식품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제 소금 것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음식에는 이 소금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죠. 이런 짠 음식 같은 것들은 앞에서 이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런 위축성 위험을 더 유발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장 상피화생, 그리고 이런 헬리코박터 균을 번식시키는 역할을 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이 공동으로 이 발암 전 물질을 갖다가 생성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위암을 발생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도 굉장히 우리 음식 중에 이 구운 음식이 많죠. 굉장히 먹음직스럽고,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런 태운 음식 같은 것들, 그리고 이런 가공육 안에는 이 소금이라든지 또는 다양한 향신료 같은 것들이 첨가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벤조피린이라고 하는 이런 항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18세기에 이제 서유럽에서는 그 석탄을 많이 이용했었는데, 거기 석탄을 갖다가 이제 재가 만들어지는데 그 재를 갖다가 제거하는 그 굴뚝 청소원들한테서
음낭암 발생이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보니까 그런 제 안에 이런 벤조피린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그 암을 발생시키는 물질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러나 이런 음식, 이 탄음식 같은 것들, 그리고 가공육 안에도 이런 벤조피린이라고 하는 이런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위암에서는 이런 짠 음식이라든지 탄 음식 또는 가공육 같은 것들이 이제 피해야 되는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섭취를 해야 되는 음식은 뭐냐? 이 녹황색 채소, 이렇게 다양한 두 종류 이상의 녹황색 채소를 한 50g 이상 섭취했을 때는 위암을 갖다가 한 20% 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지중해 식단, 그러니까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뭐 프랑스라든지 뭐 그리스 같은 나라들이 굉장히 위암이 발생률이 적은 나라라고 합니다. 자세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과일이라든지 이런 녹황색 채소, 그리고 생선, 올리브유, 콩과 같은 이런 섭취를 많이 했을 때 위암이 굉장히 덜 생긴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이런 녹황색 채소라든지 지중해 식사를 하는 것이 위암을 좀 줄일 수 있는 식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위암에서 그런 소화 기능을 저하시키는 이유가 뭐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액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그 소화액을 갖다가 분비하는 기능뿐만 아니고 우리가 음식을 갖다가 잘 갈아가지고 소장으로 넘기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유문율이라고 해서 소장으로 넘어가는 부위에 이렇게 암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음식이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정체가 되고 이것 때문에 조기 만복감이라든지 구토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 이런 유문율뿐만 아니고 위에 암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깊이 침입하는 이런 암 형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음식이 제대로 연동운동에 의해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정체가 되고 구토가 발생할 수가 있겠고 체중도 감소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은 보통 크게 위를 다 절제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부분 절제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술 후에 해부학적인 변형이 일어납니다. 수술도 굉장히 수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수술에 의해서 해부학적인 형태가 변하기 때문에 덤핑 증후군이라든지 또는 소화액이 분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흡수 장애 같은 것들이 생기고, 해부학적인 변형 때문에 췌장액이라든지 또는 담즙액 같은 것들이 역류가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어붙인 부위에 이 문어부라고 하는 그 이어붙인 부위에 해부학적으로 좁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음식이 잘 안 내려가는 원인들, 이런 것들이 이제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덤핑 증후군을 잠깐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위암 수술 후에 가장 많이 생기는 증후군이 되는데요. 그 위에서 음식이 잘 소화가 돼서 소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위에서 충분하게 소화가 안 되고 바로 소장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음식이 내려가면서 혈당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어지럼증이라든지 빈맥이라든지 복통, 국토나 발한, 정신 혼미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식사를 하고 나서 한 2시간 정도 지나면 오히려 혈압이 떨어지고 혈당이 떨어지는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덤핑 증후군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덤핑 증후군을 갖다 예방하는 데는 음식을 소량씩 자주 여러 번 섭취하는 방법이 중요하겠고, 그리고 우리나라 음식들이 대부분 국하고 같이 말아서 드시는 음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이나 물을 말아서 드시는 음식을 조금 피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음식을 섭취하고 나서 바로 운동을 한다든지 일을 하지 말고 한 10에서 한 30분 정도 충분하게 휴식을 취한 다음에 일을 한다든지 운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사탕이나 꿀이나 음료수 안에는 다량의 그런 당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들은 좀 피하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짠 음식이라든지 또는 매운 음식, 튀긴 음식 같은 것들을 피하는 것이 이 덤핑 증후군을 갖다가 좀 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 후에 우리가 피해야 될 음식이 있는데, 아무래도 위암을 갖다가 수술하면 위를 절제를 하기 때문에 위 기능이 떨어져 있게 됩니다. 따라서 오히려 섬유소가 많은 음식, 질긴 음식, 더덕이나 도라지나 미나리 같은 거, 아니면은 작곡류 같은 것들이 오히려 그 위에 그 능력에 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 직후에는 이런 음식들을 좀 피해야 되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말린 음식 같은 거 있죠. 무말랭이나 고사리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꽃감이나 무화 같은 이런 말린 과일 같은 거는 피하시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말린 그 육포라든지 오징어 같은 것들도 이 수술 후에는 좀 피해야 되는 음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이런 맵고 짜는 자극적인 음식이라든지 또는 카페인이 너무 많이 들은 음식 같은 것들은 우리 덤핑 증후군을 더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피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수술하시고 나서 근심 걱정이 많죠. 그래서 근심 걱정이 위에는 가장 큰 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노벨상을 만든 그 알프레드 노벨 말인데 아무래도 이런 스트레스를 좀 피할 수 있는 그, 그런 레크레이션 같은 걸 조금 하나씩 개발하셔가지고 그런 걸 피하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